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이발소의 김지호입니다. 계획이란 미래에 관한 현재의 결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겪어보지 않은 미래를 내가 스스로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대단한 일인데요. 오늘은 특허청의 2014년 정책 추진 계획, 그 대단한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강정화 변리사님, 강수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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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변리사님,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제 올해 계획은 기존에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창출하는 데 좀 중점을 두었으면 올해부터는 좀 기초적인 교육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고 일할까 합니다. 변리사로서의 어떤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이라든가 지식재산권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구나. 제가 강의하는 거는 또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또 만나 뵙고 알려주세요. 여기서 영업하지 말래요. 지금 미안한데 인트로에서부터 영업을 하고. 좀 알려주세요. 네. 아직 많이 부족해서. 부족하시기는 잘하시면서. 네. 강수용 대표님 어떠세요? 올해 계획이? 올해는 장가 가시나요? 네, 장가를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천득이고 장사꾼이다 보니까 애팔이지 않습니까? 제가 앱을 판매하는. 애팔이요? 네, 앱을 좀 많이 판매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많이 팔아서 좀 장가도 좀 준비를 하고 빚도 좀 갚고요. 네,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 빚이라고 하니까 눈물이 짠하네요. 네, 3월이면 지금 새학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이상하게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가 12월 되면 하나씩 줄을 긋고 다 안 돼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변리사님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가장 많이 했던 그 계획 중에 하나가 그 영어 단어장 있잖아요. 한 권을 통째로 암기해버리자. 이런 계획을 많이 세웠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열 몇 단어씩 단어를 외우면은 몇 달이면 한 권 다 외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세웠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단어장에 보면 알파벳 순서대로 가잖아요. 항상 저는 A에서 끊겼어요. 앞에 A에서 항상 계획이 스탑했습니다. 텐션 정도까지 가면 좀 이제 힘들어서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A만 딱 나오니까. 네. 공대녀죠. 공대 이과 자연계 계통입니다. 그러시구나. 강수현 대표님은 잘 지키셨어요? 애팔이 저는 유치원 때부터 못 지켰어요. 유치원 때부터 근데 계획을 세웠어요? 유치원 졸업식 날 이제 졸업을 하면 애들이 재롱잔치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재롱잔치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타임이 이제 자기의 장래희망. 잠깐만 방금 마이크가 쳐졌나 봐. 쳤어요. 네. 강수현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계획을 안 지켰어요. 유치원에 근데 계획이라는 말을 유치원생들이 알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숙제였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난 장래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장래희망. 네. 유치원에 가면은, 이제, 유치원 졸업식 하는 날에는 그동안 배웠던 이제 재롱들, 네. 재롱잔치 이런 걸 합니다. 하고 그 마지막 순서에, 자기의 장래희망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애들이 줄을 이렇게 쭉 서 있고, 무대 한가운데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세워놔요. 그러면 애들이 1번부터 쭉 달려가서, 저는 뭐가 되겠습니다 하고 쫙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순서 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앞에 애들이 죄다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다 대통령이래요. 장래희망이. 근데 저는 유치원 때부터 꿈이 변호사였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인 꿈이 변호사예요. 그래서 나는 변호사라고 무조건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에도 가면서 가더니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해야죠. 달려가서 다라락 달려가가지고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오게 된 거야. 우라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 지금 변호사도 못 되고 대통령도 그러니까. 아직 근데 이 나이가 계획이라는 게 어기는 게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획을 다 실천하는 사람은 그 플랜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그 플랜맨에 1분 1초까지 다 자신이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남자가 나오는데 사실 인간미가 없잖아요, 계획을. 예, 그쵸? 맞아요. 예. 계획은 원래 지키지 말라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엔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개인의 계획이 아니라 단체의 계획, 기관의 계획이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예, 그 계획에는 대중이나 국민을 향한 약속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어긋나 버리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특허청의 2014년에 계획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 앞에 특허청의 올해 계획과 목표를 이야기하고 계획을 실천하는데 어긋남이 없도록 예, 노력하기 위해서 이름도 대단합니다. 예, 기획재정 담당 관실 정기현 서기관님이 이발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세가 너무 아까 사무관님은 약간 미안합니다만 급이 좀 낮으신데도 편하셨어요 자세가. 아, 근데 그런가요? 어찌 급이 높으시니까 아니, 더 막 초반에 아. 얘기하시는데 끼어들어야 되는 아직 소개를 안 받아서 네. 가만히 이렇게 아니, 경청하는 자세로 갑자기 들어가 사실 보니까 저는 서기관님 자세를 못 보고 있다가 네. 서기관님이 공수하시는 자세를 보니까 다리를 꼴 수가 없어요. 다리를 풀었어요 지금. 저만 맞아요. 구석에 앉아서 잘 읽었거든요. 아, 예, 저 등장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특허청 업무 보고 영상을 먼저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 보도자료 같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영상으로 하시니까 그 아나운서처럼 설명을 하시고 뒤에 화면이 막 돌아가고 예. 재밌었습니다. 키포 네. 사이트. 네네네. 예, 그 안내부터 해드리면 키포 2014 KR이라는 사이트에 오시면 그 동영상 보고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는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서면으로만 이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럼 서면 잘 안 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계획 세워놓고 A에서 끝나듯이 첫 페이지 보면 이제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영상을 통하면 좀 국민이 좀 쉽게, 좀 흥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동영상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업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사이트에 올려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그거 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 되게 잘 돼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첫면에 딱 요즘에 딱 유행하는 스타일. 유튜브 딱 띄워놓고 이제 사무관이 아니고 참 과장님. 예, 예. 문상자 석자 문삼석 쓰시는 예, 기획재정 담당 담당관님, 관이십니다. 담당관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네. 하시는데 좀 꽤 잘하셨어요. 좀 세련되게. 음. 그리고 사이트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인포그래픽이랑 웹툰이랑 뭐 요즘에 좀 잘 젊은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조리 있게 잘 들어가 있고. 예. 정말 특허청에 계신 분들이 국민과 소통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지식재산을 통한 국민 행복과 기업 성장 견인이라는 네. 정책 목표를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도 조금 어렵기는 해요.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간단히 수 설명을 있을까요? 드리면 일단 지식재산이란 말이 상당히 좀 국민들께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서 재산화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쉽게 다가서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는 저희가 목표를 사회자님께 말씀하셨듯이 지식재산을 통한 국민 행복과 기업 성장 견인이다. 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재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국민이 개개인이 행복을 느끼고 그 나아가서 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드리겠다라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지식재산이라는 게 변리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서기관님 말씀하셨던 아이디어라는 것 자체를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뭐 저작권 이런 것 등을 통틀어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고 그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아직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이제 발명이나 이제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특허청에서 올해 뭐 딱히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책 목표라든 게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가 판넬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예, 보시면 네, 저희 예, 크게 보면 저희가 한 5가지 정도의 목표를 잡아서 이제 이 목표는 사실은 내부적인 목표이기도 하지만 국민들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의 목표를 잡았고요. 보시는 바와 같고 가장 첫 번째가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명을 권리해 준다라는 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예. 발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권리화됩니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발명이라는 게 지식재산을 생각하는 것도 발명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아이디어 자체를 네, 어떻게 네. 좀 구체화시켜서 그 기술에 구현시키는 걸 지금 아직까지는 발명으로 보고 있고요. 단순히 내가 나르는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렇게만 하면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걸 그렇죠. 어떻게 기술에다 구현을 시켜서
지금 발명이 되어야 합니다. 아, 네. 두 번째로 특허 정보 활용으로 우수 특허 창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허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강정아 변호사님? 정보 활용으로 특허. 제가 네, 설명을 여기 드리면요. 설명해서. 예, 예. 네. 우리가 특허 정보라는 말이 또 생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특허 정보라는 건 뭐냐면 국민들이 출원이라는 그 발명을 구체화시킨 출원서 이런 것들 출원서를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들이 DB화돼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공개가 되는 시점이라면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을 특허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명을 만든다. 그럼 이것이 기존에 있던 거와 비슷한 게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서 찾느냐? 그게 바로 이제 특허 정보에 접근을 해서 찾아본다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런 정보들을 활용하면 내가 가진 발명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남들이 안 한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특허 정보 활용을 할 수 있는 네. 건 특허청 사이트에서 가능한 예, 특허청 건가요? 사이트에도 있고요. 거의 링크가 돼 있는데 키프리스라고 해서 키프리스.or.kr로 들어가시면 누구나 무료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허 정보 활용은 키프리스.or.kr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예, 그러면 세 번째로 특허 분쟁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돕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예. 특허 분쟁으로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네, 그러시죠.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식재산 담보로 사업화 자금 마련을 돕습니다. 다섯 번째, 언제 어디서나 지식재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와, 뭔가 대단히 큰 포부가 느껴지는데요. 몇 가지 이제 지금 다시 하나씩 짚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첫 번째, 국민의 발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는 속도의 싸움이다라고 그렇죠. 예.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자, 여기서 이제 신속하고 정확하게라는 두 가지 단어를 썼는데요. 각각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간단하게. 자, 네. 신속하다는 거는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출원을 했는데 네. 이걸 발판으로 해서 제가 사업을 한다든지 거래를 한다든지 한다면 빨리 등록을 받는 권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 이것이 한 20개월 이상씩, 2년 이상씩 지연이 됐었어요. 2년까지요? 예, 예. 근데 그것이 2006년 때 저희가 이제 목표를 써서 9.8개월 이내로 단축을 시켰고요. 그 이후에 약간 좀 이제 출원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지연은 됐지만 지금 올해 11.7개월까지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이내로.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해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정확하게 해드린다는 것은 저희가 부실 심사를 하게 되면 잘못된 권리가 이렇게 국민께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국민이 사업을 하거나 할 때 피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이것이 정말 권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부실 권리를 예방하고 정확한 권리를 설정을 해준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빨리 권리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올해 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 아이디어를 빨리 구체화시켜주는 도움을 주는 기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이제 요즘 이제 창조경제 시대에 뜨고 있는 창조경제 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저희 청 입장에서는 IP 창조존이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국민들께 이제 어떻게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이것이 출원을 빨리 되고 등록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P 창조존의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네, IP 창조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지식재산을 창조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IP 창조존이라는 기구를 만들고요.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처음에 시작되는 창작 교실을 운영을 하고요. 창작 교실을 통해서 걸러진 아이디어를 특허 연구실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권리화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권리화 시켜진 그 권리를 가지고 어떤 사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보육실 로 이렇게 세 단계로 이어지는 그런 연속된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창작 교실에서 특허 연구실, 창업 보육실까지요. 예, 예. 네. 기존에 이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나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좀 특허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민들까지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분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인 것 같은데 네. 좀 참여는 어떻게 네.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방금 별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각 지역의 지식재산을 국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지역 지식재산 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 30개가 있고요. 30개나 있나요? 예, 30개가 있고요. 아. 그걸 발판으로 해서 IP 창조조는 만들 건데 네. 저희가 뭐 1년차에 30개를 다 만들 수는 없고 네. 올해 이제 주요 지역 부산, 대구, 광주, 그다음에 강원 지역의 4곳에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 지식재산 센터의 홈페이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무한상상실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나가면 선착순 접수에 의해서 아마 걸러져서 아까 말씀드린 창작교실부터 아마 시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고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아, 그럼 같습니다. 실질적인 인큐베이팅까지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창업을 지원하시는 분들,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큰 희소식이 되겠네요. 그 아이디어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 아이디어를 보호해 주는 문제도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저는 3번 그 예. 특허 분쟁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뒀습니다라는 내용이 궁금한데요. 일단은 지금 아시다시피 뭐 삼성, 애플 사건도 있고 해서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무장을 단단히 하지 않고 시장에 들어가게 됐을 때 역으로 그 소송을 받거나 해서 기업의 생존이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가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일단 기업들이 해외 진출했을 때 어떤 그 침해라든지 어떤 소송을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보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각 나라의 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IP 데스크라는 해외 지식재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해외 지식재산 센터를 통해서 그 어떤 분쟁에 대한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지식센터라는 게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를 네. 좀 알고 싶은데요. 해외 지식재산 센터는 이제 크게 보면 어떤 지재권에 대한 상담, 네. 그다음에 출원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침해라 이런 거 있을 때 컨설팅을 해주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히 보면 상담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사업 전략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라마다의 어떤 출원 절차라든지 제도가 다르잖아요. 네, 거기에 네.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상표나 특허 디자인을 출원하려고 했을 때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현지 기업에게. 그 다음에 그 기업이 현지에서 어떤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실비 플러스 컨설팅까지 지원을 해주는 우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 편들어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미국에서 했다 그러면 예. 자국민들에게 더 편을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도와주시는 이제 건가요?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사실은 사적인 부분에 공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그렇죠. 있는데 한계는 좀 네, 있거든요. 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막 해주진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 나라의 국력을 성장시키는 기업들이 나가서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정당한 방법입니다. 네. 정당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즉 침해라는 건 부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자기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거나 나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굉장히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제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해외 관련 법은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아까 그 보여주신 정책들 중에서 좀 저는 사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에 관련된 게 가장 좀 이렇게 눈에 띄어요. 맞아요. 보니까 그 지식 재산권을 담보로 해서 이제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것이 구체화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어떤 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기가 자금 융통하기가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럼요. 그 금융기관에서도 그것이 어떻게 얼마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산업은행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런 지식재산권을 가지고도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적정 평가해줘서 대출이나 자금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에 100여 개 기업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군요. 그것을 민간 은행으로 더 확장을 하려고 좀 정책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재산만으로 담보로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네.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와, 대단하신데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보니까
좀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런 것들 좀 홍보하는 네. 노력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따로 홍보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홍보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홍보 자료, 보도 자료나 신문에, 언론에 이렇게 내는 거 외에는 특별히 이제 물론 저희가 유관기관 사이트에서는 당연히 홍보를 하죠. 아, 키포 이런 데서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웹툰 나와 있는 게 그거. 그렇죠. 저희 이제 아까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홍보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런 사례가 웹툰으로 네.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근데 기업이 가진 지식 재산이 예. 보이지도 않고 뭐 이게 딱히 얼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이게 너무 애매해요. 그 가치를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나요? 이제 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뭐 학문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산하기관에 한국발명진흥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 진흥회에서 다년간에 걸쳐서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자동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가치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작년에 이제 산업은행과의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느 정도 신뢰가 보장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 방법들은 상당히 구체적이긴 한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시중은행으로 확장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100개 기업이 예, 예. 그 혜택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청년 창업가들이 사실 다 돈이 없어요. 돈이 맞습니다. 예. 문제예요. 예.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돈 떨어지고 예, 예, 통장 예. 잔고 보고 저 강수영 대표 돈 걷어가는 게 일이거든요. 아까 빚도 갚으셔야 된다고 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표가 하는 일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돈 구하러 다니는 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로 예.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좀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0개가 좀 넘는 기업이고요. 그런 기업들한테 그 실제로 산업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융통이 됐습니다. 그 자금이 예.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 정도 한 2억 내외였고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럼요. 아이디어를 통해서 삶을 일구는 사람들에게 많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이 곧 돈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돈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하나 이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변리사님이 내는 아이디어면 좀 조금 어떻게 수준이 좀 높으실 것 그러니까 같죠? 어떻게 네. 숟가락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오늘 특허청 사무관님이 오셔서 말씀해주신 이 2014년이 정말 기대가 되고 네. 가슴이 벅찬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5번째 이게 좀 정말 큰 네, 얘기기도 예, 하고 예. 중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지식재산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발명이라고 하면 지식재산하고는 동떨어진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식재산을 발명할 수 있다. 발명이고, 예. 아이디어도 발명이다라는 것 자체가 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모르는 예, 내용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결국 이제 그 저희 세대만 해도 그 발명이 뭔지, 일단 지식재산이 뭔지, 제가 특허청에 처음 올 때만 해도 특허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왔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특수지역이라고 지금까지 봐왔던 거죠. 근데 이제 누구나 그 초등학교 청소년 단계부터 발명이 무엇이고 어렵지 않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만 좀만 구체화시키면 그것이 발명이고 그게 결국 지식재산 자산화된 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그 초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센터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각 학교 단위에. 그래서 발명교육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수준에 있어서는 대학 강좌 지원도 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도로 좀 특화된 사업으로서 지식재산 선도대학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하고 예산하고 인력을 이제 강사진이라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 선도대학을 작년까지 6개를 했고요. 올해 3개 더 늘려서 9개 대학으로 지원을 규모를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건 이제 오프라인적인 성격이고요. 네네. 온라인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러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저희 IP 아카데미 2.net이라는 사이트에서 누구나 이것도 무료로 오. 네.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기초서부터 약간 수준 높은 수준까지 단계까지도 자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
다 가다듬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 교육을 요즘에 하는구나. 보면은 이제 막 지식재산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뉴스가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좀 네네. 국민적으로 좀 예.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특히 또 얼마 전에 아닌가? 몇 년 전부터 삼성하고 애플 사이에 이제 막 특허나 뭐 주식재산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우스갯소리로 삼성이 애플한테 뭐 몇 조를 배상을 했는데 예. 뭐 1센트나 1달러 동전이 2달러 동전으로 막 이렇게 갖다 갚았다. 주라고? 트럭을 10대로. 열대로 되나? 이런 루머가 있었죠. 예. 비행기로 이런 게. 네. 동전값이 더 들 것 같아요. 아, 동전 하나 만드는 돈이 꽤 들 그러니까. 텐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제 좀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교육, 배우고 싶어 하는 욕망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아까 지식재산 이러닝, 여기 제가 사이트 들어갔거든요. 보니까 사이트와 더불어서 이제 그 더 잘 돼 있는 게 애플리케이션이 예. 어떤 이름이냐면 국가지식재산 교육 포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름은 좀 어려운데. 네, 어려운데 네. 국가지식재산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잘 나오고 딱 앱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검색하셔가지고 웹에만 회원가입만 하시면은 무료로 엄청난 양의 동영상 이러닝을 수강할 수 있는 수 모바일로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럼요. 혹시 라는 그런 건 말씀이십니다. 없었어요? 팔레문 그런 건 거기 안에 없나요? 그건 없고 검색하면 맨 위에 이제 하나가 뜨는데 네. 거기 밑에다가 추가로 구입한 고객들이 구입한 항목이 뜨는데 거기 저희가 들어옵니다. 오, 그렇죠. 축하드려요. 이거 받고 우리 거 받는다는 얘기야. 많이 좀 오, 봐주세요. 네. 홍보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희가 뭐 그래서 이제 저는 봤을 때 이렇게 좀 도구도 좀 갖춰져 있고 누구나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도 좀 더 그 교육에 대한 기회가 좀 많이 지금 제공이 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식재산 이러닝 www.ipacademy.net 주소도 괜찮네요. 네, 이거는 네. 모바일에 특화돼 있어서 모바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혹시 들어가셔서 수업 들으셨어요? 네. 들으려다가 내가 바빠가지고 아. 10분만 들었어. 어떤 미안해. 건지 궁금해서 한번 어땠는지. 10분 들었다, 10분. 네,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어땠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강좌는 커리큘럼은 괜찮았어요. 아, 커리큘럼은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지식재산이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변리사님, 지식재산에 관련한 특허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실제로? 그렇죠.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식재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또 뭐? 아무래도 그 유형의 재화보다는 그 무형의 지식재산을 중요시 되는 거니까 이런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어릴 때 지식재산이 뭐야, 지식재산이 지금 그런 말도 저는 요즘 최근에 특허청 직원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런 거 참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현금이 최고지. 손에 딱 쥐는 거 무슨 그게 돈이야 생각을 했는데 저렴하다. 네. 제가 원래 좀 저렴해요. 이제 그 지식재산이 현금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지식재산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지식재산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허청이 아주 멀리 보시고 네. 큰 사업을 꼼꼼히 챙기시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드립니다. 정계원 성기관님,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어요. 예. 예. 아쉬워요. 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 예, 마지막으로 국민께 드리고 싶은 약속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뭐 이런 기회가 처음이었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굉장히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동영상학과 홍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더 이런 저희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저희 직원들, 저를 포함한 직원들도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 더 세심히 살펴보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아까 시작할 때 저희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있고 석기관이 곰수하고 이렇게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쁜 거는 빨리 배운다고 마칠 때 되니까 석기관이 지금 비슷비시고 계셨어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요.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네, 석기관이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대단하고 멋진 미래를 만나고 온 것 같습니다.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게 더 가슴 떨리고 감사한 일입니다. 바로 올해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일입니다. 변리사님, 강 대표님,
예, 어떠셨어요? 막 설레고 기분 좋고 그러셨지 않으세요? 아니, 많이 설레요. 네. 국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모든 일이 차근차근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굉장히 좀 많아요. 왜냐하면 어디 손버릴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국가에서 도와준 정책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좀 많이 준비가 되고 있고 특히 뭐 아무것도 없이 이제 시쳇말로 불알 투정만 차고 생각만 있으면은 보증을 해준다는 그런 좋은 정책도 있으니까 참 저 이후에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기술 창업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역시 청년 창업가로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참 좋은 현상이다 생각을 들고요. 정말 강정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특허청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네, 특허청의 2014년 계획은 특허청 업무보고 사이트 kipo2014.kr, kipo2014.kr에서 좀 더 자세히 만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사이트에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팟캐스트 이발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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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청년